야3당이 요구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국민의힘이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오늘 용산구청을 찾아 참사 후속 대응을 점검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김진표 의장을 찾아가 결단을 촉구하며 절차대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끝내 반대하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틀째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희생자 명단 공개는 폐륜적 행위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일선 경찰의 책임을 떠넘기는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물으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의 국정조사 대립 상황과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과정을 진단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공동 추진하는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오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보다 경찰 수사가 먼저란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용산구청을 방문해 후속 대응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야3당이 요구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날 3선 이상 중진과 재선 의원들에 이어 초선 의원들의 국정조사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급하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 물타기라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 당 입장처럼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 결과가 미흡한지를 확인한 뒤에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 것과 관련해 당원을 동원한 정권 전복운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고 윤석열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반정부 투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희생을 범죄 혐의자 이재명 구하기에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수적 열세로 야당의 국정조사 강행을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실리를 위해 국정조사 수용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주 원내대표가 앞으로 야당과 협상에 어떻게 임할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사실상 국정조사 반대로 당론을 모은 국민의힘은 참사 후속 대응 점검을 위한 당 차원의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당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위는 용산구청을 방문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당일 현장 대응을 점검했습니다. 용산구청은 주민의 안전에 무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 보고에 성실히 임해주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특수본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자신의 불찰에 용서를 구하기도 어렵다고 울먹이며 거듭 사과하고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거듭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가서는 절차대로 임해달라며 특위 구성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한다면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가 거듭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전날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정조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 이번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도 합세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 협의 테이블에 나와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다면 국정조사가 정쟁이 될 이유가 하등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9번이나 진상조사를 해야 했던 그 아픔을 이번만큼은 반복하지 않도록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야3당은 국민의힘이 협의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처리 시한으로 잡고 특위 구성 등 실무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건데 이를 위한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국감국조법상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위나 상임위에서 특정 사안을 국정조사할 수 있는데 이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경우엔 재적의원 5분의 3이 넘는 181명의 의원이 요구하고 있는 만큼 규정대로 김 의장이 절차에 나서달라는 겁니다. 저희도 국민의힘을 더 설득하겠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도 함께 더 설득에 나서 주시고 이번 주까지는 그런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특위 구성과 또 국정조사 참여와 특위 명단 제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이제 의장께서 좀 결단해 주십사. 야3당으로부터 사실상 직권상정 요청을 받은 김 의장은 국정조사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여야 합의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야당과 함께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국민 서명운동에 이어 국회 농성까지 돌입하며 국민의힘을 향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해괴한 논리라며 윤핵관들이 국정조사 결사 저지 돌격대로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이틀째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는 연일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여당은 일부 온라인 매체에 유가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는 폐륜적 행위라며 날을 세웠고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경찰 꼬리 자르기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며 거듭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이틀째 이어진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여당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띤 온라인 매체의 참사를 정쟁화한 반인권적 행위였다고 맹비난하며 명단 공개를 먼저 언급했던 민주당을 향해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야당 측에서 군부를 떼온 것이 사실이에요. 이 정치권에서 목적을 갖고 공개할 것을 집단적으로 압박하는 것, 이거 정말로 폐륜적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해당 명단은 철저한 공적 자료로서 불법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고 논란의 여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단순하게 반인권적인 레토릭이 아니라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국가인권위와 권익위에서도 피해자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명단 공개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야당에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책임론과 함께 거취 문제를 놓고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행안부가 경찰에 책임을 전가하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휘 권한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속 경찰에게 문제를 삼으니까 이거 고리 자르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찰도 대통령실도 대통령도 다 정부입니다. 하지만 이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사퇴 요구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경찰이 사실 행안부와 경찰을 연결하는 끈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검수안박법에 의해서 그것마저도 끊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 공룡 경찰 조직을 지휘 감독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현장 실무자에게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꼬리 자르기가 아닌 진상 파악을 위한 수사라며 처벌을 위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순방에서 발생한 취재진 배제 문제에 대한 공방도 이어진 가운데 국익을 외면하고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언론의 행태가 문제라고 질타한 여당과 언론 탄압과 국민 모독 행위라는 야당이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심사를 마친 예결위는 모레부터 감액과 증액 심사를 위한 예산안 조정 소위를 가동하는데 여야의 셈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학령 인구와 생산 가능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현실에 우리나라 교육 제도도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재정 개편을 통해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의견이 힘을 받으면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고등교육 재정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10년 이상 이어진 등록금 동결이 맞물려 많은 대학들이 재정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방대학의 경우 신입생 미충원으로 폐교 위험에 처했고 이는 청년층 이탈로 이어지면서 지역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교육 재정은 여전히 고등보다는 초중 등 교육 지원 비중이 높은 상황.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할 대학이 필요한데 재정 상황이 열악해 양질의 교육을 펼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첨단 기술에 관련된 기자재 사용 연수 현황을 보면 16년 이상 된 기자재가 23%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첨단이라고 말을 붙이기가 좀 무색할 정도의 기자재가 현장에서는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서 대학, 특히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도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과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재정 전략이 시급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교육을 혁신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교육 재정의 혁신이 저는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 차관은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11조 원 규모의 고등 평생 교육 지원 특별회계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특별회계는 초중고교에 쓰여왔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재원 중 국세교육세 일부를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환해 지역 맞춤형 대학 육성, 교육 연구 여건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선 이번 정책이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대학 체제의 기초 체력이 붕괴 위기다. 그러니까 그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방식이 초중고의 예산으로 일부 떼다가 대학에 붙임으로써 해소될 수 있는 것이냐. 이에 장 차관은 이번 특별회계는 정파적 시각이 아닌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기국회 내 통과돼야 내년에 신설될 수 있는 만큼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초중고 교육계 등 일각에서도 의견 수렴 없이 초중등 예산을 빼서 대학에 지원하려 한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여가부 폐지를 두고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성과 가족을 차별화하기보다 포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의 기능 이관에 찬성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여가부를 폐지할 정도로 본질적 변화가 담겨있지 않다며 여가부가 폐지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비판하고 기능 이관에 반대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과의 만남에서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총장이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 규칙을 11월 중 운영회에서 심의 의결할 것을 요청하는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의사당 물꼬를 튼 사람으로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오늘 국회를 방문한 바안 나리베키안 아르메니아 국회 사무총장과 만나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총장은 올해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았다며 더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아르메니아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이 조속히 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총장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아르메니아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야권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따로 만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이 기본소득당, 야 3당이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야권이 목표로 하고 있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설득을 해주고 또 국정조사법에 따라 조사특위 구성에도 나서달라는 겁니다. 네, 야권은 이제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이제 처리를 하겠다는 그 방침인데 현재 그 야권의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24일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야3당 이 국민의힘 동참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일단 이번 주까지는 기다려 본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야3당 이 자체 국정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이번 주 중에 이 조사특위위원 선정 등을 마쳐야 24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3당 국민의힘과 협상 채널을 계속 열어두면서도 이 협력 불발 시엔 야권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되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실까요? 네. 끝내 국민의힘이 이런 그 야당들의 이 설득과 또 그 의장님의 설득을 거부하고 또 국민 70% 이상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반대한다면 결국은 국회법의 절차대로 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현재 국정조사에 대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를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장 이 국정조사 필요성엔 공감을 하지만 이 여당인 국민의힘을 더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진표 의장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어제 오늘 이태원 국정조사에 대한 그 당내 의견을 모았는데 그 변화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국정조사 반대란 입장 그대로입니다. 어제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선수별로 의원들을 만나왔는데요. 어제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이 재선 의원 대부분이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은 데 이어서 오늘은 이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115명 중 과반 이상 63명인 초선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63명 모두 모인 건 아니고요. 전주의 김미애 의원 등 6명의 초선 의원들을 대표해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는데요. 이 초선 의원들 역시 이 대다수가 현재 국정조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위한 것으로 보고 국정조사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할지 말지 결정에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이번 국정조사 역시 결국은 이태원 참사라는 그런 국가적 비극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의 다수는 민주당의 이런 국정조사를 지금 수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네, 이제 당내 의견이 이제 사실상 국정조사 불가로 모인 만큼 국민의힘 이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정조사 입장 이 선의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여야가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오늘 용산구청을 방문했다고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당내에 설치한 기구죠. 이태원 사고조사 안전대책특위 오늘 용산구청을 찾아 자체 진상규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용산구청의 참사 희생자와 이 부상자의 지원 대책 등을 점검한 데 이어서 용산구청이 미흡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와 이 안일한 현장 대처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특별수사본부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이 야권의 이 국정조사 요구에 맞춰서 이 당 차원의 진상규명과 이 책임자 처벌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행보도 같이 전해주실까요? 네, 이제 야권은 국정조사를 위한 전방위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국정조사를 위한 대국민 서명 운동 오늘로 닷새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국 지역위원회에 이태원 참사 이 서명 운동 본부를 위한 이 천막 당사 설치 지시까지 내리면서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이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의원 모임 이제 21명의 의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국회 본청 앞에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의당도 거리에 나서서 이 국정조사를 위한 피켓 시위로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야권이 목표를 세운 24일 본회의 처리 전 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11월 15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을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민주당의 배우설입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라며 거듭 요구한 바 있는데요. 어제였죠. 진보 성향의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유족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배우설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암묵적으로는 서로 명단 공개에 대해서 동의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주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정략적 목적으로 명단을 공개한 걸로 보여지는데, 추모를 빙자한 계획된 정권 전복 운동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이 이미 서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그 배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의 관여가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의 깊은 소통 하에 이러한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제야 직성이 풀리시냐며 직격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참담하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 같은 야권에서도 비판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유가족의 동의가 있은 후에 공개하는 것이 100번 옳은 판단이라고. 왜 그 언론은 또 그랬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처음부터 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명단 공개를 외쳤던 민주당, 막상 실명이 공개되고 비판도 커지자 민주당이 요구한 명단 공개는 유가족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살짝 한 발을 빼는 듯 거리를 두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앞서 한동훈 장관이 거론한 법적 문제를 의식한 탓이었을까요? 저는 유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탐사하더라고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그런 단체가 마치 총대 매듯이 이렇게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급기야 오늘 실제로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온라인 매체에 대한 고발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배우설까지 등장하며 결국 법적 문제로까지 번지게 된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 이를 둘러싼 잡음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치톡은 오드리 헵번과 다이애나입니다. 동남아 순방 중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아이를 안은 사진을 두고 오드리 헵번을 따라한 게 아니냐는 민주당 인사들의 지적과 함께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에선 영국의 다이애나비를 소환했습니다. 김정일 여사가 타지마할에서 의자에 앉아서 찍은 사진은 다이애나비 따라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비난하려면 끝이 없지 않겠습니까? 거의 악마하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공격하는 상황이라서. 민주당이 괜한 시비를 걸고 있다면서 그런 식이면 김정숙 여사도 다이애나비를 따라한 게 아니냐 이렇게 받아친 겁니다. 지난 1992년 인도 타지마할 앞에서 포즈를 취한 다이애나 영국 황태자비의 사진으로 이곳이 일명 인생샷 명당으로 떠오르기도 했었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논란의 사진, 때 아닌 팔짱 논란을 일으킨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이 사진입니다. 팔짱을 왜 낍니까? 그게 공공외교의 한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식 사진 촬영인데 팔짱 끼고 하신 것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오버하는 것 같아요. 뭐 예. 영부인으로서 좀 거시기 하지만 아무튼 요즘 신세대니까 제키 케네디가 민소매 드레스 입고 나가셨잖아요. 똑같이 입고 가서 민소매를 입고 가서 폼나게 바이든 팔짱 끼고 사진 찍은 것은 폼나게 사진 찍은 거죠. 목에 티예요. 불편하다, 오버다. 민주당 인사들의 이 같은 반응에 여권에선 김정숙 여사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팔짱을 낀 적이 있다면서 응수를 했는데요. 과거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공식 SNS에 올렸던 게시물을 끌어와서 적반하장이라고 받아친 겁니다.
지난 2018년 10월 프랑스에 국빈 방문했던 문 전 대통령 내외의 모습과 함께 마크롱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의 팔짱을 끼고 어디론가 이끌기 시작했다고 특별히 언급한 게시물을 콕 집은 거죠. 그게 지금 정치권이 막 달려들어서 얘기할 만큼의 중요성이 있어라는 거를 국민들이 느끼고 있어요. 저분들은 왜 저렇게 그 영부인을 스토킹하는 걸 취미로 삼지?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부인인데 그렇게 좀 폄하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경솔한 언동이다. 무슨 수도권처럼 이렇게 하는 것 또한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올 정도니 김 여사를 둘러싼 정쟁에 대한 심각성이 정점에 달한 듯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국익을 건 외교 전쟁이 펼쳐지는 순방 외교 중 전현직 영부인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일만큼은 여야 모두 지양하고 자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 조사 앞에 민주당은 지금 어떤 셈법을 하고 있을까요?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진상 비서실장이 오늘 적극적으로 다 반박하겠다는 입장문과 함께 이제 검찰 소환에 응했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돈 전달 과정에서 CCTV를 피하기 위해 계단을 이용했다는 그 영장 내용에 대해서 해당 장소인 정 실장 주거지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결과는 사각지대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정 실장 비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 일각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당이 올인하는 건 좀 과한 거다라는 그 내부의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기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런 기류는 앞으로도 계속되는 건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현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겠지만 너무나 국민들이 보기에도 무리한 수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CCTV 얘기도 방금 하셨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1일 CCTV에 노출되는 건수가 한 100여 건이라고 합니다.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우리가 CCTV를 피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모든 조사 과정에서에 보면 증언만 있지 증거, 에비던스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야당 대표인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의 카운터파트였던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수사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은 지금 한 200여 건 이상의 압수수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위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우제를 지내듯이 수사의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대통령 순방 중에 공식 배우자 일정 대신에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를 찾은 김건희 여사 행보에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거 빈곤 포르노라고 언급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측은 국회 윤리특위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인사들 의견도 궁금한데 이 장 최고위원 발언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발언 자체가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이미 제가 검색을 해봐도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특히 이제 디벨로핑 컨트리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도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빈곤 그리고 기아들을 돕는다고 할 때 사용했던 사진들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마른 아이들의 사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실 모금을 했고 그래야지만이 사실 모금 액수가 늘어났던 것도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이렇게 알리기보다는 요즘은 그런 유니세프나 이런 것들도 아동들이 웃는 사진을 많이 올리거든요. 아동들이 해맑고 앞으로 미래 사회에 살아갈 우리 이후의 아이들로 묘사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는 그 사진이 좀 적절했냐라는 의문이 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번에 순방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 간 거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다면 그곳에 살고 있는 어려운 형편의 한국 아이들이나 아니면 이민자들 그런 분들을 돌아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그 배우자들의 그 모임에도 빠지고 그곳에
갔다고 하는데 일정도 비공개로 하고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런 독자 행보를 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비춰질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유니세프 뭐 홍보대사다 아니면 개인의 자격으로 참가했다라고 하면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영부인으로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김건희 여사가 또 해외에 순방할 일들도 많이 있을 텐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부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정을 짤 때도 고려를 하고 그 부분들이 국민 속에 진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일정들을 좀 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 이태원 참사 그 희생자 명단 공개에 동의하는 입장을 이제 밝혔었는데요. 근데 진보 성향의 한 매체가 덜컥 명단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그 배후에 민주당이 있고 또 그 목적은 윤석열 퇴진에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여당의 이런 지적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뭐 특별한 배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전 상상이라고 보고요. 일단 우리가 모든 참사, 모든 어려움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희생당하신 분들의 이름이나 어떤 그분들의 사연들을 많이 기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그런 사연들 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외신입니다. 외신을 통해서는 그분들의 개인적인 스토리와 그분들의 어떤 그 사건의 현장에 대한 생생한 진술들을 볼 수 있는데 국내 언론에서 좀 볼 수 없었던 게 좀 안타깝긴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유가족의 동의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확인을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12구 참사를 통해서 많은 아픔을 느끼고 있는 국민이지만 그 당사자들, 유가족들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 평생 그 안고 살아야 가야 할 그 짐들을 우리가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분들을 하나로 연대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그리고 서로를 치유하고 또 정부에서 그런 보조 도움을 주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모든 권한을 이용해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어거지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헌법의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부를 네, 뉴스앤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찰 출신의 삼선 의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 의원님 하면 여당 소속이신데 당내 쓴소리도 이제 서슴지 않게 하시는 걸로 일단 유명하신데요. 검수완박 입법 당시에도 당 기조하고 달리 찬성표를 던지셨고 이번 국정조사 그 이슈에 대해서도 소신껏 찬성 목소리를 지금 내고 계신 거 맞죠? 맞습니다. 네. 당내에서는 주로 그 좀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당에 있는 분의 개개인의 성품에 따라서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리적이라는 평을 받으시는 분답게 예 경청하시는 편이고요. 네. 또 그렇지 않고 뭐 친윤 쪽이다라고 분류되시는 의원님들은 뭐 정부가 하겠다는데 왜 굳이 그런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냐 뭐 이런 목소리를 내시고 뭐 그렇게 다양하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항상 소신 있는 발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더욱 의견이 궁금한데요. 야3당은 오늘 김진표 의장을 만나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압박을 했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그 수용 불가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여야의 대립이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어제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신다고 찬성 의견을 밝히셨는데 네, 그 내용을 좀 맞습니다. 더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사실은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속보를 통해서 거의 이 현장부터 쭉 지켜 보셨을 텐데요. 네. 지금 현재 이 이태원 참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왜 대비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왜 대비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은 우리 이제 형사법 체계로 하면은 부작위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형사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자귀를 형사처벌하는 그런 체계이고 부작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그런 법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형사법 체계 수사를 통해서는 밝혀낼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 특수본의 수사가 현장에서 무언가를 한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현장에 출동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이런 형사법 체계의 한계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권한 있는 책임자, 즉 윗선이라고 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강호 서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의 왜 대비했었어야 했는데 대비하지 않았느냐, 왜 보고체계를 정비했었어야 했는데 정비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따져 묻는 것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경찰 수사 과장까지 이제 지내셨고요. 네. 이번 참사의 그 진상규명 과정을 바라보는 입장이 또 그 여러 가지 느낌이 이제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경찰 내부적으로는 이제 위에서 책임을 전가하며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불만의 목소리도 이제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상민 이제 행안부 장관이 오늘 행안부는 경찰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잘라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이제 사퇴를 이제 주장을 하셨었는데, 의원님께서 이제 바라보시기에 현재의 이런 그 상황, 꼬리 자르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이 꼬리 자르기고요. 그 꼬리 자르기와 관련해서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소방과 경찰이 대응했어도 달라질 것은 없었다라는 이 말이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본인들이 권한 있는 자들이 대비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루지 않고 실제 현장에 출동한 사람들이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꼬리 자르기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수사에 맡겨두면 자연스럽게 꼬리 자르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한술 더 떠서 지금 경찰청을 신설할 때와 다르게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경찰청 신설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행안부 장관이 지금 손안에 쥐고 있는 것이 경찰의 인사권입니다. 이 업무에 대한 지휘권을 뒷받침하는 것이 인사권이고요. 인사권을 장악한다라는 것은 해당 조직을 장악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사권을 장악했다라는 점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인사권은 경정 이상, 그러니까 지금 알기 쉽게 얘기하면 용산경찰서 정복과장, 그러니까 과장들 이상, 그리고 서장, 그리고 뭐 지금 서울청에 언급되고 있는 그 정보부장, 뭐 이런 그 라인들에 대한 그 인사권이 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사권은 있는데 지휘 감독 권한이 없다. 이게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매치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찰국을 신설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인사권과 지휘 감독권이 같이 가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그 일선에서의 현장에서의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고, 그 업무에 기반한 인사권의 그 고가 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적정한 인사권이 실현될 수가 있는 건데, 지휘 업무에 대한 그 권한, 그리고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과 인사권을 분리시켜서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조직은 이 인사권만 바라보면서 해바라기를 하면서 알아서 기는 조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또 어제 어느 한 매체에서 유족 동의 없이 그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서 또 파문이 일었는데,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배후에 있다, 그리고 주체가 민주당이다, 이렇게 콕 짚었습니다. 이런 당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뭐 배후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요. 이 명단과 관련해서는 누차 얘기했지만 정치나 언론이 나서서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 유족들에게 뭔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유족들이 우리 사회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게 하고 싶은 방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시도록 시간을 드리고 네.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면 되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명단 공개 당연히 문제 있죠. 문제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또 배후설을 들고 나오는 것도 그것도 부적절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유족의 동의 없이 이렇게 이제 한 매체가 그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야권에서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정진상 비서실장이 검찰에 이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은 이재명 대표일 것이냐 네. 더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력을 다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뭐 민주당에 대해서 보고 있기보다는 지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경찰 수사과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배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수사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수사의 필요성이 분명 있는 사업이고요. 네. 예, 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면 이 수사가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본인이 직접 어떤 이익을 취하거나 본인과 동일시되는 제3자가 이익을 취하지 않으면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그런 이제 수사의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네. 검찰이 이 난관을 뚫고 가는 방식이 이 정치적 공동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옵니다. 즉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정치적 공동체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둘을 동일시하고요. 그리고 정진상 실장이 이 대장동 그 천화동인 1호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사업에서 직접적인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로 해서 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완성시키는 이런 수사의 방식을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이런 수사 방식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동시에 있는 검찰만이 할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는 무리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경찰 수사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구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증거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관계까지만 네.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찰 수사와 비교해서 무리하다라는 이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악에 대한 그 접근을 철저하게 파헤친다라는 평가도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방식의 수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고 있는 그 민주당 분위기에 네.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사실 국민들도 이재명 대표의 이 대장동 사업 과 관련된 이 배임적 구조에 대해서는 수사의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와 관련해서 그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이 달리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사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래서 민주당이 이 국민들의 인식에는 적어도 맞춰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수사의 필요성을 아예 부인하는 그런 입장으로 당이 전체적으로 입장을 취한다라면 국민과 동떨어진 그런 자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당내 상황과 또 안철수 의원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당내 유력 당권 주자로서 또 안철수 의원님도 꼽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범친윤계로 꼽히기도 하는데 네. 이상민 장관 경질론을 촉구하는 등 권 의원님과 좀 의견이 같은 지점들도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당권 도전에 성공을 하게 되면 두 분이 다시 손잡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안철수 대표 개인에 대한 쭉 지금까지 정치를 같이 해오면서 개인에 대해서 가지는 신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만 안 네. 대표하고 저하고 국민당 합당할 때 서로 다른 견해를 가졌던 즉 안 대표는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중도적으로 좀 더 개혁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당의 정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반면 저는 양당 구조 하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희망은 헛된 기대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했었고 이런 그 차이점 때문에 어떤 그 당에서의 활동을 손을 같이 잡는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최근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이제 추진 중이신데요. 학생 수는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교육재정교부금은 이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산 이제 손질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법안 내용과 이제 또 계획 그리고 향후 이제 의원님의 그 앞으로 의정 활동 계획과 포부까지 함께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뭐 그 내국세 20.79%라는 고정 비율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이 교부가 되면서 내국세가 늘어나면서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늘어나고 그런데 학생 수까지 줄어들면서 교육재정 교부금의 유보금의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재정 개혁의 필요성이 이제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 정기국회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분야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의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이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에 일부를 떼서 대학을 지원하는 그런 특별회계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안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면 저는 그보다는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내국세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법정으로 지출하는 비율들이 있습니다. 네. 예, 서울시는 10%, 경기도는 5%, 기타 다른 도는 3.6% 정도의 이 그 법정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이 어린이 청소년과 관련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금산에서 어린이 보호시설에서 등교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네. 예. 그 학교 담장 내에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재정 집행이 되지만 담장 밖은 아이들이 통학로일지라도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과 아주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재정이 쓰이는 곳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입해서 이 통학로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시도의 법정 지출금을 폐지하는 그런 안으로 재정 개혁안을 지금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현실과 현장의 바탕을 두고 이렇게 대안들을 충실히 제안하는 그런 의정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과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건 참 말씀을 정리를 참 잘 하시고 사안을 굉장히 잘 끄집는다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그 경찰 공무원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고 현재 그 3선이신데 그동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국민의 현재 힘까지 참 그 여러 가지 그동안의 많은 그 정치 변화를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드릴 질문이 국회의원 이제 의원님께서 출연하시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통으로 최근에 드리는 질문이 이제 정치인의 스피치,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정치인 국회의원분들은 평소 어떤 소신을 갖고 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공통 질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정치인으로서 정치는 이제 그 말로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그 자신의 말 속에 정치 철학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평소에 정치인이 되시고 나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걸 좀 염두에 두고 또 정치인의 말은 어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그거는 이제 좀 정치인의 말에 정치인의 말은 당위로서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정치인의 말에 대한 현상, 정치인의 말이 이렇다 지금 이런 현상하고 당위의 차이가 거의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포괄해서 생각나시는 걸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에 우리 정치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장경태 의원의 그 빈곤 포르노 이런 이제 발언도 있었고.
정치인의 말의 현상은 지금 뭐 국민들에게 믿고 거른다 정도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믿고 거르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말 정도로 평가가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정치인의 말의 당위, 나아가야 할 방향은 네. 저는 섬광, 그러니까 강렬한 빛 내지는 방향을 안내해주는 그런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치인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어목했던 시절에 이 YS가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네. 이 말 한마디로 전 국민을 각성시키는 그런 부분이나 DJ 대통령께서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의 편이다 라고 전 국민에게 화두를 던지셨던 이런 말이 정치인의 말의 당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섬광과도 같이 국민에게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과 오늘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비와 함께 겨울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내일은 뚜렷한 비 소식은 없지만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수능 예비 소집일인데요. 수험생분들 두툼한 외투 잊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건강관리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